10월 17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01% 상승한 3,748.8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7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68% 하락한 859.5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9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3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8종목, 코스닥에서는 15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금강공업, 유일에너테크, 세로닉스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2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2차전지 테마입니다. 2차전지 업종이 AI 산업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증권은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최근 LG엔솔이 에너지 저장 장치 부문을 기반으로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또한 지난달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전기차 캐즘이 해소되고 있다는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2차전지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2차전지 기업들의 최근 상승은 시장 유동성에 따른 순환매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NH투자증권은 최근 미국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면서 전기차 판매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 하향 조정이 마무리된 뒤에 매수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재건 테마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다음 주에 고위급 회의를 진행한 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마쳤으며 매우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밝혔는데요. 양국은 무역 문제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들여 논의했으며 다음 주에 회의를 갖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 같은 소식에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동기업은 어제 장마감 후 시설자금 확보를 위해 IBK 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금강공업은 자회사인 산미금속이 미국 PSM과 터빈 블레이드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PSM은 미국 가스터빈 솔루션 기업인데요. 그 밖에도 산미금속은 지난 5월 IBKS 제22호 스펙과의 합병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금강공업이 산미금속의 지분 98%를 보유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오늘 재건 테마가 상승한 가운데 금강공업이 모듈러 주택 관련주로 부각되었다는 분석도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아스테라시스는 언론을 통해 자사의 고주파 미용 기기인 쿨페이즈가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승인을 통해 미국 현지 판매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두산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두산은 작년에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확보하며 전자비지 사업 부문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현재 두산은 반도체용 웨이퍼 생산 기업인 SK실트론의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요. 두산이 SK실트론을 인수할 경우 웨이퍼부터 기판까지 이어지는 반도체 소재 밸류체인을 완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두산이 메모리 반도체 업사이클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두산의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시적인 조정으로 판단되며 4분기부터는 우상향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하락세로 마감했으니 체크해주세요.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부실대출을 발표하면서 장마감 전후로 미국 선물지수와 비트코인이 모두 급락세를 보였고 국장도 정규장 마감 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실대출이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간 기업들이 돈을 갚지 않아서 회수가 어려워진 대출을 의미하는데요. 당연하게도 부실대출은 은행의 자산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부실대출 현황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2023년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투매가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드바이오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에드바이오텍은 오리온 아토믹스로 사명을 변경하고 원전 신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금강철강과 휴림로봇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진양화학이 상승했는데요. 내년도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세훈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동양,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호성, 4위는 한국전력,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 6위는 세원ENC, 7위는 한원시스템, 8위는 에코프로머티, 9위는 흥하해운, 10위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호성, 세원ENC입니다. 호성은 2차전지 관련주이며 세원ENC는 정리매매 종목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휴림로봇, 2위는 KS인더스트리, 3위는 에코프로, 4위는 파라텍, 5위는 로보로봇, 6위는 한라캐스트, 7위는 대한광통신, 8위는 나인테크, 9위는 중앙첨단소재, 10위는 SG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휴림로봇, 에코프로, SG입니다. 휴림로봇은 로봇 관련주이며 에코프로는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SG는 재건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삼성 SDI, 5위는 하나오션, 6위는 에코프로머티, 7위는 LG엔솔, 8위는 네이버, 9위는 한국전력, 10위는 LG화학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LG화학은 2차전지 및 석유화학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데요.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을 잇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에코프로, 2위는 에코프로 BM, 3위는 휴림로봇, 4위는 알테오젠, 5위는 뉴로핀, 6위는 클로버스, 7위는 로보티즈, 8위는 한라캐스트, 9위는 테크잉, 10위는 아스테라시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휴림로봇, 아스테라시스입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2차전지 관련주이며 휴림로봇은 로봇 관련주입니다. 아스테라시스는 미용기기에 대한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